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392페이지죠. 네, 거기 4번부터 볼게요. 자, 4번은 상인법이 적용된다 그랬죠. 상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면 4억 이하란 말이죠. 자, 1번 2조 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 대항력과 계약갱신 요구권 그리고 권리금 보호 아까 이런 거 적용된다 그랬죠? 맞습니다. 2번 이 법 적용 여부를 가리는 보증금액 산정할 때 월 단위 차임액의 100을 곱했었죠. 3번 기간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을 본다. 그러나 임차인 맞죠? 임차인만 1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번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 맞죠?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 맞습니다.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5번 소액 임차인에게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되는 보증금 중 일정액이 임대건물 가액의 이제 2분의 1로 바뀌었어요. 원래 3분의 1에서 이걸 2분의 1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상인법은 숫자를 다 모르면 3으로 찍으라 했죠? 이건 2요, 2. 주인법 상인법 다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2분의 1을 초과한 경우에 그 다음 그도 2분의 1. 둘 다 2분의 1입니다. 5번이 정답이고. 다음 5번을 보시면 다음은 상인법상 상인법이 전면적 그랬죠?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면적 적용된다 이 말이 서울에서 4억 이하 그 말이죠? 4억 이하. 그럼 1번과 1, 2, 3, 1, 2, 3 묶어보세요. 1, 2, 3이 계약갱신 요구예요. 다음 4번, 5번 묶으시고 4번, 5번이 법정갱신.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와 법정갱신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이제 1번 상가건물 임대인은 가로 쳐보세요. 가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누가 거절 못해요? 임대인이 하는 거죠. 다음 2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한 맞고 전체 임대차 5년 맞습니다. 3번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그 동일한 조건이 원래는 돈입니다. 네, 동일한 조건 일단 돈으로 다시 계약된 것도 본다. 여기까지 맞아요. 특이하게 쓰면 돈 똑같습니다. 단 여기는 돈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뒤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답니다. 다시 다른 갱신은 다른 갱신. 전 임대차와 돈 똑같아요. 근데 이 계약갱신 요구는 원래는 똑같지만 단 약정으로 보증금과 차임,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때 상구조의 그 9%를 거기 준용해요. 다시 이 9%를 거기에 준용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증감할 수 있지만 증액할 때 9%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이 상구조는 뭐예요? 이건 차임 증감 청구예요. 경제사정 변동했을 때 차임 증감 청구. 근데 거기서 그 9%를 계약갱신 요구에서 준용해요. 또 9%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에 대해서 갱신 거절 통지 또는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금을 본다. 이건 법정갱신이죠. 이때는 보증금 못 올려요. 이때는 못 올립니다. 아까 계약갱신 요구 했을 때만 9% 범위에서 올리십니다. 다음 5번 묵시의 갱신 경우 임차인만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해지 통과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끝난다 그랬죠.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6번 문제는 상인법 틀린 거예요. 1번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뭐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자 2번 가등기가 경로된 후죠. 후에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 가등기 후에 대항력 취득했죠. 가등기한테 대항 못합네. 시간이 늦었으니까. 임차인은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데에서 대항을 썼습니다. 맞아요. 지난번에도 했죠. 자 갑소유 부동산 있고 가등기 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병이 매매로 소유권 취득하거나 또는 대항력 갖춘 임차권자 병이 나왔다. 뭐 대항력 갖췄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갑에게 본등기 청구했습니다. 그럼 시간적으로 갑이 소유자고 우리 가등께서요. 그 다음에 이거 또는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 다음 우리 본등기 하면 순위가 2번으로 소급하죠. 그럼 소급하니까 이 중간 처분, 이 3번들은 직권맛을 되거나 우리한테 대항 못하고 후순위입니다. 후순위.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대항 못합니다. 3번 임차인 상인법은 임차인 법정갱신 규정 없다 그랬죠. 계약갱신가 있다 그랬어요. 다시 3번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주를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갱신이 가로열고 법정갱신 같은 말이죠. 된다 틀렸어요. 이런 규정은 주임법에만 있고 상인법에 없다 그랬죠. 아까 상인법에 파란색 없다 그랬죠 제가. 그거. 그래서 이 규정은 주임법에만 있어요. 상인법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상가 건물 임차하여 사업제도로 마친 자가 그 건물을 전대하고 폐허한 경우에 대항력 및 우선 면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원하십니다. 전차인 동원하세요. 그 뒤에 사업자 등록 동그라미. 그러니까 지난주에 주임법은 전차인 주민등록, 상인법은 전차인 사업자 등록. 5번 묵시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만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과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못했죠? 그걸 3개월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자 7번 문제. 다음 권리금 보유에 관한 상위법 규정을 설명한 거다 틀린 거죠? 1번 임대인은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하면 안 됩니다. 2번 임대인은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 지급받는 걸 방해하면 안 된다 그랬죠? 3번 임차인이 위 1번, 2번 의무를 임대인이에요. 다시 3번 임대인이 위 1번, 2번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임차인이 3기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틀렸죠 아까 그 타고난 대출이 있잖아요. 타고난 대출이. 그게 적용되면 권리금 보호 못 받는다 그랬어요. 다시 요약집을 178페이지 펴보세요. 178페이지. 요약집 178 제일 밑에 양괄호 2번이 있습니까? 양괄호 2번에 판괄호 1번이 있죠? 판괄호 1번에 네 번째 줄 10조 1항 써있죠? 10조 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데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권리금 못 받아요. 그 10조 1호 각호가 위에 박스 타고난 대처리 그 박스가 있으면 방해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그 박스에 해당하면 권리금 못 받게 방해해도 상관없어요. 거기 3기가 나오죠? 다시 문제 보세요. 자 3번 임대인이 위 1번 2번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임차인이 3기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마찬가지에 틀렸죠. 이때는 의무 부담 안 해요. 다음 4번 5번 묶으셔가지고 이건 요약집이 없어요. 기본세에서 했던 겁니다. 기본세는 미줄고 있을 거예요. 자 4번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도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 맞아요. 5번 임차인 주도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을 때도 임대인은 그와 임대차 계약 체결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기본세 있으니까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요약집은 없어요. 그 다음 8번 보시면 다음 권리금 보유에 관한 상위법 규정이다. 틀린 겁니다. 1번 임대인이 권리금 해소기의 보유에 관한 10조 4 1항을 위반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 배상해야 돼요. 2번 같은 게 틀렸다 그랬죠? 2번 위 1번의 경우 손해배상액은 가로 쳐보세요. 첫 번째 가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아까 3천억. 두 번째 가로 임대차 종료 시 당시 권리금 아까 2억 있습니까? 이 두 가로 중 높은 틀렸죠?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다. 3년은 쉬워. 3년 맞아요. 4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 일부인 경우에 권리금 회수기에 보유에 관한 10조사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권리금 보호 못 받을 수 있다 그랬죠. 다음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에 임자 오타죠. 그냥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해서 권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임 교통권 맞죠. 교통권. 교통부 장관이 권리금 계약서.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9번 보세요. 9번. 9번에 3번이 아까 9번에 3번 법무부 장관 나왔죠. 그 아랫줄에 상금 임대차 표준계약서 맞아요. 무임. 법무부 임대차 무임. 그래서 무임 교통권이라고 했죠. 다시 9번은 이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은 참고로 보세요. 2번 보시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 존속 중 틀렸죠? 종료 후죠. 임대차가 끝나봐야지 보증금을 받는가 못 받는가 알겠죠? 종료 후 임차주택의 소지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죠. 종료 후입니다. 종료 전이라고 예전에 그 중개사법에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종료 후예요. 다음 4번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존속하는 거죠. 5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요건으로 된다 그랬죠. 단 보증금 차이면 올릴 수 있죠. 9%까지 9%. 하지만 특약이 없으면 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12번 보세요. 12번. 다음 상위법 설명이다 틀린 거죠. 1번 대항력 갖춘 상가건물 임차인도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하지 못하면 맞아요. 대항력하고 임차권 양도 아무 상관없죠. 대항력이 있든 없든 임차권 양도하려면 누구 동의가 돼야 돼요? 임대인. 그러니까 대항력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 혼자 갖출 수 있죠. 사업자 등록하면 임대인 허락 없이 동의 없이 임차인 혼자 갖출 수 있어요. 대항력은. 그러죠? 그러면 임차권 양도하려면 임대인 동의 어디야 돼요? 별개입니다. 2개. 다음 2번 임차인이 3기 맞죠? 3기 이상 차인 지급이 지체되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할 수 있죠? 3기. 3번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체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시행하는 갱신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4번이 3번이고 전차인이 자 임차인 대의 맞죠? 임차인 대의에서 임대인에게 계약행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틀렸네요. 있다. 이제 5번은 법정갱신이에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에 대해서 갱신 거절 통지가 나가 또는 조건 변경이 월세 올려줘 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갱신된 것으로 보죠. 이게 법정갱신 맞습니다. 4번이 틀렸어요. 다음 13번이 이제 종합문제입니다. 13번 종합문제예요. 자, 다음 계약의 묵시효갱신 기술이다 틀린 거죠. 1번은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은 일단 두 가지는 건물에만 있다 그랬죠. 토지 전세권에 없는데 건물 전세권에만 있는 게 있었습니다. 건물에만 있는 것. 두 가지 있었죠. 첫째 최단기간. 최단기간 1년은 어디만 있다? 건물에만 있다. 두 번째 법정갱신. 법정갱신도 건물에만 있습니다. 법정갱신은 일단 등기 없이 돌아가죠. 법정갱신 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을 봐요. 그러면 전세권자나 설정자 누구나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둘 다 6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고 이제 1번에 써 있어요. 다음 2번은 민법상 임대차. 2번은 민법상 임대차예요. 2번은 참 민법상 임대차는 지난주에 했습니다. 기간이 끝났죠? 근데 임차인이 계속 사용해요. 임대인 나가라고 아무런 이의 제기 안 해요. 그러면 갱신되죠? 갱신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임대인, 임차인 누구나 해지할 수 있죠? 임대인이 해지하면 6개월, 임차인이 나간다 그러면 1개월 지나면
요렇게 발생했습니다. 이게 민법 임대차 법정인식입니다. 그래서 2번은 그렇게 써있어요. 이제 3번은 주택 임대차. 주임법은 임대인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아무 통지 없으면 법정인식 되죠? 이때는 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랬고, 상임법에서는 상임법 법정인식은 임차인 규정 없다 그랬죠? 임대인만 있고 여기는 1년으로 본다. 둘 다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끝난다 그랬죠? 그래서 상임법은 이 아까 수직선에 파란색 이거 없었습니다. 그럼 자 1번, 2번 그래 읽어보세요. 3번은 임대차가 주택 임대차 묵시갱신이 되면 아까 임차인만 해지하고 3개월 지나면 된다 그랬죠? 4번 상임법상 임대인이 임대차 묵시역갱신을 막기 위해서 임대차가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을 통지해야 되죠? 맞습니다. 아까 여기 상임법은 이 규정이 있어요. 상임법 임차인 규정만 없는 겁니다. 다음 5번 상임법상 임차인이 이익이 차임에게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에 법정갱신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이익이 이런 규정은 주임법에만 있어요. 주임법. 상임법이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이 규정은 주임법에 있어요. 상임법 이런 규정 없어요.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다음 14번 상임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유권 설명 틀린 거죠? 1번 임차인의 계약갱유권 일종 형성권 맞아요. 갱신에 그러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하죠? 일종 형성권입니다. 2번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목적 건물 전부 일부를 전대하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죠? 맞습니다. 아까 일부가 전멸 중에 전. 3번 임차인 3기죠? 3기 차임에게 다루 연체할 있는 경우 이후 임차인이 그 연체된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더라도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틀렸죠? 있다. 나중에 돈을 다 냈더라도 중간에 3번 밀린 적이 있으면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렸어요. 4번 해저와 포함 5년. 5번이 타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 정확히 말하면 틀렸죠. 여기도 전무 또는 대부분 대처리 대부분이 빠졌어요. 전무 또는 대부분 철거 또는 재건축의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죠. 정확히 말하면 틀렸습니다. 5번. 전무 또는 대부분이 빠졌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3번과 5번이 틀렸어요. 다음 15번은 상임법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전환되는 금액에 연 1할은 주임법이죠. 상임법은 1, 2, 3, 4, 5 1할 2푼 1, 2, 3, 4, 5 그래서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월 차임으로 바꿔요. 다시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뀝니다. 이때 산정할 때 제한이 있었죠. 주임법은 이거 법이 바뀌기 전에 시험이 잘 나왔어요. 근데 법 바뀐 다음에 시험 한 번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주임법은 연 1할 그리고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몇 배예요? 4배. 둘 중에 낮은 것까지만 받아야 돼. 월차임. 상임법은 연 1할 2푼 12%. 그 다음에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5배였죠? 4.5배. 그래서 외우드셔야 돼요. 그래서 주임법은 할자를 잘 보면 긴막대기 몇 개요? 하나니까 하나였고 몇 배 긴막대기 4개라 4배에서요. 상임법은 이 발음이 3자니까 1, 2, 3, 4, 5죠? 1, 2, 3, 4, 5라고 있습니다. 1, 2, 3, 4, 5. 그래서 거기 1, 2요. 1할 2푼. 1할 틀렸습니다. 1번이 바로 답이고 2번 사업자 등록 경멸자에서 피해당 요구 종기까지 맞았죠? 그때까지 계속 존속이 됩니다. 3번은 그냥 참고로 보세요. 자, 4번, 5번은 묶어가지고 아까 했죠? 첫째, 일단 5번부터 5번. 임차인이 경매 신청할 때 건물 반환 안 해도 되죠? 그럼 4번처럼 언제예요? 나중에 경매 다 끝나고 보증금 받을 때 그때 주택이든 상가든 인도한다 그랬죠? 동시행으로. 그래서 4번, 5번 묶어가지고 같이 맞았습니다.
5번부터 보고 4번 보면 돼요.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다음 16번 보시면 다음 묵시역갱신 설명에서 옳은 거죠. 1번 아까 했어요. 읽어보세요. 1번이 답입니다. 2번 일반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 종료된 6개월 전부터 다 틀렸죠? 아까 일반 임대차는 기간 만료됐는데 임차인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이 이의제기 안 한 겁니다. 그래서 2번 완전히 다 틀렸어요. 3번 주택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된 1개월 아까 주임법 임차인 1개월까지 통지해야 돼요. 3개월 틀렸습니다. 4번 상가 임차인 임차인은 법정인신 규정 없는데 상인법 임차인 법정인신 없어요. 다시 4번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된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정인신 틀렸죠? 안됩니다. 그거 임차인 규정 없어요. 4번은 상가 건물 임대차가 법정인이 된 경우 임차인 언제든 이내에게 해지 통과할 수 있죠? 그리고 몇 개월이에요? 3개월, 1개월. 그러니까 아까 13번하고 거의 똑같이 낸 거예요. 13번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13번 보고 16번 보니까 또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갱신이 법정인신이 보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운이 맡겨야 돼요. 저도 가끔 이거 헷갈려요. 운이 맡겨야 됩니다. 이거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는 거 맞추고 모르는 거 다음에 찍어야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은 운이 맡겨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오늘 나드린 프린트 봐볼게요. 자, 오늘 나드린 프린트 5번 문제. 5번 이제 25입니다. 2014년 1월 갑은 그 다음 말 중요하죠? 가로쳐 보세요.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을의 X 상가 건물을 가로칩니다. 누가 소유자예요? 을. 선순위 권리자 없단 말이 저당권 같은 거 없단 말이죠. 다시 2014년 1월 갑은 선순위 권리자 없는 을의 X 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40만 원에 임차 동원합니다. 누가 임차해서요? 갑 써보세요. 갑. 이렇게 해야지 문제를 두 번 읽어놨죠. 임차하여 대항요건 동원하세요. 갖추고 확정일자 동그라미. 그럼 우선 면제권 다 있죠? 틀린 겁니다. 그럼 아까 가로가 선순위 권리자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5번.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X건물에 대항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되더라도 갑 대항력 있죠? 갑 임차권 소멸하지 않죠? 맞았습니다. 왜 그래요? 선순위 저당권 없으니까. 임차인이 1순위죠, 1순위. 그래서 5번은 맞아요. 그 가로친 것 때문에 선순위 거리자 없는. 그럼 1번. 갑이 3기죠? 3기 차임의 상당액을 연체한 경우 을은 갑의 계약행 요구 거절할 수 있죠? 아까 3합포3. 2번. 임대기간에 대해서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기간 최단 기간 1년이죠? 3번. 갑 임차인 갑이 보증금 발원 청구서 확정 방해를 따라 X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갑의 건물 명도 의무 이행은 집행개시 요건이다. 틀렸죠? 아까 주택이나 상가 안 빼고 경매할 수 있다. 언제 상가 빼는 거예요? 경매 다 끝나고 돈 받을 때. 예,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갑이 X건물 환가대금에서 보증금 50만 받기 위해서 대항 요건이 그 다음 맞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맞아요. 전속된다. 3번이 정답이에요. 반대 의무 이행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방 안 빼고 상가 안 빼도 경매할 수 있다 그랬죠? 3번이 답입니다. 그 밑에 6번. 상인법 옳은 거죠? 21일 잠깐 바꿨어요. 금액이 틀렸으니까. 1번. 서울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보증금 2억, 월세 250만 원에 임차한 계약은 이 법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럼 환산하면 4억 5천이라 원칙 적용 안 되죠? 2번. 임차 기간을 2년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 틀렸죠? 2년입니다. 최단 1년이에요. 최단 1년. 최장 제한 없죠? 2년으로 보므로 임대인은 임차 기간이 1년 주장모드 2년입니다. 3번 임차인이 돈 하나 쳐보세요. 상가 건물 인도 돈 하나 치시고 인도받고 부가세법 등에 의한 돈 하나 칩니다. 사업자 등으로 신청 동그라미. 신청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교부된 다음날 뜯었죠. 아까 신청한 다음날이에요. 아까 우리 문제집에 그대로 나온 거죠. 4번 대항력의 임차인이
적부하게 상가금을 전대하여 전차인 동원하십니다. 그 밑에 사업자 등록 동그라미. 맞았죠? 전차인 사업자 등록. 주인법은 전차인 주민등록.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상가금을 인도와 사업자 등록 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이 폐업 신고하였다. 그럼 폐업 신고하면 계약력 즉시 소멸해요.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하였다면 처음 계약력이 그대로 유지. 틀렸죠? 새롭게 한 다음날 응시부터 새롭게 생기는 거지. 그전 계약력은 이미 소멸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이제 문제집 와보시면 이제 집합건물법 볼게요. 일단 집합건물법은 아까 처음에 다 하기 힘들다 그랬죠? 몇 개만 딱 보시고 그러게 범위를 줄이셔야 돼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402페이지 봐보세요. 402페이지. 제가 이제 읽어드린 지문만 체크하고 보세요. 그냥. 다른 건 절대 보지 마세요. 자, 1번 문제. 1번에 3번 지문.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구분세자 전원 동의가 있을 경우에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죠. 공용부분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입니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 지분은 전유부분과 절대로 분리 처분 못합니다. 절대로 따로따로 처분 못해요. 즉 나는 601호에 사는데 운동삼아 엘리베이터 탄 적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탈 권리만 누구한테 돈 받고 팔면 되겠어요? 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601호를 팔면 같이 따라가는 거지. 이거와 분리해서 이것만 절대 못 팝니다. 절대. 또 나는 나는 반대로 엘리베이터만 타니까 1, 2, 3, 4, 5층 복도를 밟아본 적이 없어요. 계단을. 1, 2, 3, 4, 5 계단 사용권만 누구한테 주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죠. 절대 분리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대지 사용권. 작년 정답. 대지 사용권은 원칙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 못해요. 여긴 절대가 빠졌죠. 단 오직 예외적으로 오직 규약으로만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규약이에요. 오직 규약. 규약이 없다면 법원 판결로 분리 처분해도 그 판결이 무효입니다. 오직 규약으로만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래서 3번은 맞아요. 그래서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과 절대 분리 못합니다. 4번 관리단이 뭐죠?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전원. 아파트라면 아파트 소유자 전원을 대상으로 당연히 성립하고 조직행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끼리 뭐 등기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냥 비법인 사단이에요. 비법인 사단. 그리고 관리단이란 당연히 성립하죠?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예요. 이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또는 동대표회 이런 겁니다. 동대표회. 상가라면 상가 번영회 그런 겁니다. 그런 거 보이지 않게 당연히 성립해요. 보이지 않게. 그럼 4번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단하여 성립한 단체로서 설립 계약이 요구되는 틀렸어요. 조직행위 필요 없어요. 당연히 성립. 그래서 설립 계약이 요구 틀렸어요. 조직행위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 그럼 조합 틀렸어요.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 사단. 비법인 사단. 그러니까 사람 모여있죠? 근데 등기 안 했죠? 그걸 비법인 사단. 두 개만 딱 보세요. 다음 2번에 1번.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경우에 관리인 꼭 선임해야 됩니다. 10인 아니면 관리인 선임할 필요 없어요. 그럼 관리단은 무조건 존재, 무조건. 관리인은 10인 이상일 때만 선임하면 됩니다. 관리인이 누구예요? 관리인. 동대표 회장이요. 아파트 동대표 회장. 입주자 대표 회장입니다. 상가 번영회 회장이에요. 다음 오른쪽에 3번 문제. 3번은 다 풀어봐야 돼요. 이제 다음 집합건물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구분 소유는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집합건축물 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되고 등기부에 구분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가 마친 시점에 비로소 성립한다. 들렸죠? 구분소유권 등기 없이 성립 등기 없이.
구분소유권 등기 없이 성립하잖아요. 심법 기피 혼납 구속이었죠. 구속. 심법 기피 혼납 구속 등기 없이. 그래서 여기 뭐 등록되고 등기해야 틀렸어요. 등기 없이 성립합니다. 암기법 외웠죠? 2번 1번이 답이에요. 2번 전유 부분인 건물 부분과 부속 건물을 하여도 규약에 의해 공용 부분 정할 수 있습니다. 규약으로. 그러니까 원래 전유 부분인데 규약으로 공용 부분 만들 수 있죠. 그게 뭐 노인정이라든가 아파트 관리 사무실 이런 것들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3번 공용 부분에 대한 각 공유자 지분은 전유 부분 후 면적 비율을 동일하십니다. 맞아요. 가액 비율 X. 시험에 나왔죠? 가액 비율 X. 그러니까 이 공용 부분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건 아파트 소유자 공유예요. 공유. 그럼 공유면 지분이 있겠죠. 그러죠? 그러니까 지분이 있는 겁니다. 이 지분은 아파트 평수에 따라 평수에 따라 달라요. 평수가 크면 이것도 큽니다. 평수가 적으면 이것도 적어요. 가액 비율이 아니에요. 내 아파트가 얼마인가 그 비율 아니에요. 평수. 시가가 딱 정해 있습니까? 아파트 시가가? 다르죠? 그러니까 가액이 아니에요. 가액은 객관적 가정이 없습니다. 내 아파트 3억에 사서 4억에 팔 수 있고 2억에 팔 수 있어요. 가액이 아니에요. 그리고 같은 평수에도 1층과 18층 가격이 다르죠? 같은 평수에도. 가액이 아니라 무슨 비율? 면적 비율, 면적. 그래서 40평에 살면 면적이 공유 부분 지분이 크고 20평에 살면 적은 겁니다. 면적이에요. 다음 4번 공유자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공용 부분 지분권만 별도로 처분 못하죠. 5번 공용 부분은 반드시 구분소유자 전원 후 공용에 제공된 건 아닙니다. 거기서 보세요. 일부 공용 부분이 있다. 일부에만 제공되는 공용 부분이 있어요. 꼭 전원에 된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주상복합 건물 보시면 주상복합 건물 봐보세요. 1층부터 3층까지 상가예요. 상가고 여기 다 이쪽이 아파트예요. 그러면 상가 이렇게 들어오면 공용 엘리베이터가 있고 아파트 주민들만 들어간 엘리베이터 따로 있어요. 그런 거 있죠. 아파트 주민들만 비밀번호 누른 엘리베이터. 그럼 이 엘리베이터는 상가 사람들 사용 안 돼요. 이렇게 일부에만 공용되는 거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5번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심박 깊이 온다 구속 그거죠. 그 다음 페이지 4번 문제. 4번에 3번. 집합건물 공용부분 시효취득 가능하다. 복도에서 20년간 살면 시효취득합니까? 말도 안 되죠. 틀렸습니다. 4번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601호에 저당권 설정하면 여기를 한 종된 권리 대지 사용권 여기에도 당연히 미치는 거죠. 민법 358조. 그래서 4번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경멸자에서 전유 매수한 자는 뭐 토지 공용 지분이든 또는 대지 사용권이든 다 취득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용 지분은 전유 부분 넘어가면 무조건 따라간다 그랬죠? 무조건. 그래서 그 2번만 보시면 되겠어요. 2번만. 3번, 4번 보시고 5번에 2번. 구분 건물 전유 부분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 대지 사용권 미쳐요. 그래서 4번은 3번, 4번 보시고 5번은 2번만 보시면 돼요. 자, 6번 문제 6번에 1번. 자,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려면 첫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과 둘째, 구분 행위 있어야 되죠. 그럼 자, 1번, 6번에 1번. 기존 건물 증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췄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기존 건물 등기부죠? 기존 건물 등기부에 건물 표시 변경 등기를 경로하였다면 즉 면적이 늘어났다고 면적 증가 표시했습니다. 그럼 구분 의사 없죠? 구분 등기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 증축 부분은 구분 건물이 되지 않습니다. 뭘 해야 구분 건물이 돼요?
구분 등기 써야지. 다음 4번. 공용보호는 원칙적으로 구분세자 전원 공유에 속하며 맞아요. 구분세자는 그에 대한 지분을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 못한다 그랬죠. 5번.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야 틀렸죠. 등기 없이 효력 발생한다냐. 그래서 전유부분 팔면 그냥 등기 없이 무조건 따라가 이거 등기할 수 없죠. 이거 등기도 못합니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기합니까? 등기가 없어요. 그래서 등기해야 틀렸어요. 넘기시면 7번에 2번. 7번에 2번. 전유 부분이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원의 강제경매일차나 공밀 분할 경매 절차에 의한 것이라면 효력이 있다 틀렸어요. 무효입니다. 오직 뭐로만 불이할 수 있다? 오직 규약. 규약이 없다면 법원 판결 경매 다 무효예요. 오직 규약 오직. 이론상 가능하지 저런 아파트 규약 없겠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론상 가능해요. 아무튼 규약이 없다면 경매 X, 법원 판결 X. 그 법원 판결이 무효입니다.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410페이지 13번. 410페이지 13번입니다. 이제 아파트 체납관리비가 있죠. 앞사람이 관리비를 밀렸습니다. 그러면 그 특별 승계인, 그 매수인이 어디까지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는가 문제되는 거죠. 그럼 체납관리비는 특별 승계인이 전유 부분 체납관리비는 승계하지 않죠. 특별 승계인이 승계하지 않습니다. 공용 부분 체납관리만 승계하죠. 이것도 승계 안 하면 엘리베이터가 멈출 줄 모릅니다. 단 여기에 대한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잘 비교하시고. 그럼 자, 갑이라는 사람이 관리비를 체납했어요. 그리고 A에게 팔고, 그럼 A가 원래 이거 냈어야 되죠. 체납관리비. 그리고 B한테 팔고 C한테 팔았습니다. 그럼 C가 현재 구분소유자예요. 그럼 C만 이걸 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원래 A가 냈어야 되죠. B도 냈어야 돼요. 그럼 애들이 이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중첩적 같이 인수하는 거예요. 같이. 그런 거지 C만 인수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는 만만한 놈만 들어가서 돈 받으면 돼요. 제일 만만한 놈한테. 그럼 자 13번은 이제 집합건물법 틀린 겁니다. 1번 공용부분은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죠. 뭐 아파트 마당 주차장을 청소한다. 누가 뭘 안 해요. 2번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가진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이니까. 3번 아파트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는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에 한해서 그 특별 승계 매수인에게 승계되지만 다만 연체로는 승계되지 않죠. 4번 전 구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징수를 위해 특별 승계인 즉 매수인에 대해서 단전 단수 수소전기 다 끊어버렸습니다. 등의 조치를 일치하는 관리단의 사용 방행위는 이건 불법행위다 이게 판례입니다. 4번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새로운 판례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체크하시고. 불법행위라는 게 판례입니다. 즉 갑이 관리비 안 냈는데 A가 샀죠. 수소전기 다 끊어버리면 안 돼요. 불법입니다. 그것은. 5번 위 3번의 경우 즉 공용부분 관리비 승계하죠. 그 승계로 인하여 종전 구분소유자는 연체료를 제외한 체납관리비에 대해서 그 의무를 면한다. 틀렸어요. 이렇게 얘들 종전 구분소유자 면하지 않아요. 현재 소유자뿐만 아니라 종전 구분소유자 다 중첩적 인수합니다. 더 면한다가 틀렸습니다. 5번이 정답이고. 자 14번에 1번 집합건물 관리단은 반드시 존재해요. 근데 관리인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 아니죠. 10인 이상일 때만 필요합니다. 그럼 1번만 보세요. 넘기시면 그 다음 21번 21번에 2번과 3번만 볼게요. 자 2번 재건축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직 은사는 다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좋아 재건축이지 사실 돈 벌려고 하죠.
반드시 비용 분담 정해야 돼요. 돈. 그거 안 정하면 다시 해야 돼요. 다음 3번. 관리인이 누구라 했죠? 관리인. 동대표회장 또는 입주자 대표회장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 반드시 구분 서절 필요 없어요. 거기 임차인으로 살고 있다. 임차인도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도. 그 다음 넘겨보시면 자 22번. 다음 집합건물 재건축 기술이 다 틀린 거죠? 1번은 몇 분의 몇이에요? 자 5번의 3. 자 1번 봐보세요. 재건축 결의 내용을 변경이네요. 그러니까 재건축 결의할 때 5분의 4, 5분의 4. 여기는 변경이죠? 변경 동그라미. 재건축 결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 조합원 5분의 4 이상 결의가 필요하고 당연히 서면 결의 당연히 가능하겠죠? 5분의 4연가. 법에서는 재건축 결의 5분의 4예요. 재건축 결의 내용 변경할 때 법이 없어요. 판례가 똑같이 5분의 4로 했습니다. 5분의 4 똑같이 내용 변경. 다음 2번 방금 했죠? 재건축 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서면 결의 합의 가능합니다. 우할 수 없다. 틀렸죠? 1번에 써놓고 2번에 또 써놨어요. 3번 아까 했죠? 재건축 비용 분담의 가상을 정하지 않으면 그거 무효입니다. 4번 재건축 결의가 있을 때 집회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세에게 재건축에 참가비 회답할 것을 반드시 서면 동원하십니다. 서면은 촉구 또는 최고 맞죠? 최고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책 처음까지 여기 딱 하나만 서면 다른 건 구두 가능하다 그랬죠? 여기 딱 하나만 서면. 근데 뭐 17회 이후로 나온 적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빼고 다 구두 가능하다. 그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5번은 이거죠? 자 하나의 단지를 재건축합니다. 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동까지 다 해보세요. 하나의 단지를 재건축해요. 그럼 재건축할 때 결의가 5분의 4가 돼야 되죠? 그럼 5분의 4는 전체 5분의 4입니까? 각각 건물마다 5분의 4입니까? 각각 건물마다. 전체 5분의 4 해버리면 9동은 다 찬성했어요. 여기는 전부 반대. 그래도 이거 쓸어버립니다. 5분의 4가 됐으니까. 그럼 안 되겠죠? 각각 건물마다 5분의 4. 각각 건물마다 5분의 4입니다. 근데 그래서 나온 판례가 있죠? 자, 그럼 여기는 5분의 4 다 얻었어요. 5분의 4, 5분의 4, 5분의 4 다 얻었습니다. 여기는 아직 재건축 결의, 아직 결의에 착수도 안 했어요. 여기는 이미 다 5분의 4 동의 얻었죠? 그러면 여기 5분의 4 결의 얻을 때까지 기다리려면 재건축 안 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돼요. 그래서 여기 이미 5분의 4 맞췄다면 여기 반대자들 있겠죠? 반대자들한테 팔고 나가라고 먼저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 기다릴 때까지 하면 안 되고 먼저 결의 다 맞췄죠? 그럼 반대자는 아파트 팔고 나가라고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자 5번 하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는 경우 정정수가 충족된 일부 건물 소유자 중 여기 좋다? 5분의 4 충족된 소유자 중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 소지에 대해서 먼저 팔고 나가라고 매도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고 다음 28번 28번은 5번이 아까 이거죠? 5번 저는 24번 자 갑자기 헛것이만 보기 시작해요. 자 24번에 5번 한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 건물을 일괄하여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 결의는 각각 건물마다 맞았죠? 그럼 자 1번 관리단 집회에서 재건축 결의할 때는 구분 소유자는 의결권은 각 5분의 4 맞아요. 이걸 어떤 분이 틀렸대요. 4분 5라고. 5분의 4요. 5분의 4. 다소기를 해야 되죠. 자 그럼 다시 5분의 4 앞에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그랬습니까? 구분 소유자는 소유자 머릿수. 소유자 머릿수. 의결권은 평수가 크면 의결권이 커요. 다시 구분 소유자는 그냥 소유자 머릿수. 의결권은 40평이 의결권이 2라면 20평이 사는 사람 의결권이 1이에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의결권은. 그러니까 재건축을 해야 되니까. 평수가 크면 내 것 많이 무너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권리를 더 많이 줘야겠죠. 그래서 구분 소유자는 머릿수가 똑같아요. 동등하게. 의결권은 평수가 크면 더 큽니다. 다 각각 5분의 4. 그러니까 각 5분의 4 그랬잖아요. 각. 물론 이것까지 구분해서 시험에 나온 적 없지만
기본적으로. 아니, 누가 물어보시다 꼭 누가 물어보면 있어요. 구본소재 의길 건 달라요라고. 우리하고는 이제 관심 없지만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관심 없어도 돼요. 네. 이렇게 평소에 따라 다릅니다. 자, 2번. 재건축 결의가 있는 경우 집회 소집안전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세대에서 재건축에 참가비도 해답을 서면은 맞았죠? 네, 서면 촉구할 수 있다, 틀려서 해야 된다요. 문제가 좀 더럽죠? 촉구해야 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꼭 해야 돼요, 서면으로. 뭐 중개사법 문제도 아니고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를 뜻이. 자, 3번. 위 2번 촉구받은 구분 소유자가 2월 맞아요. 2월 이내에 해답하지 않은 경우 그 구분 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해답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민법상 모든 채권은 물어봤는데 아무 말 없으면 원래대로 했겠다. 원래 반대했죠. 그럼 끝까지 반대 그 말입니다. 화답이 없으니까. 4번.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 가능하겠죠? 당연히 서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 동대표장이 다 뭐 받아가잖아요. 5번 각각 건물 하다 맞았고. 자,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넘기시면 27번. 27번에 1번. 자, 주거용 집합건물을 철거하고 상가용 집합건물을 건축과 같이 건물 용도를 변경한 형태의 재건축 결의도 허용된다가 팔립니다. 허용된다. 아파트 다 무너버리고 동대문 쇼핑몰 지은다. 가능해요. 허용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집합건물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운이 맡기자고 좀 했습니다. 여기는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분 쉬가지고 이제 가등기 담보법을 보겠습니다.